알겠습니다. 최근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제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건에 집중해야만 미국과 한국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 측이 오히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이 발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한미가 그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 정부 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브론스 사령관이 또 한마디 했었는데 DMR은 2029년 1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네. 2029년 1월을 얘기했어요. 예. 2029년 1월이 언제냐? 예,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날. 달이에요. 예. 그럼 거기다 트럼프 2기 정부 끝나기 전에 하겠다는 목표 연도니까 그거보다 땡기는 거예요. 예. 목표가 그때니까 네. 그 얘기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뭐 정치적 편의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말은 통상 일반론적인 것 같아요. 정치 일정에 맞춰서 막 전작권 전환해서는 안 된다. 네. 전작권 전환되더라도 연합 방위태세는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예. 조건을 잘 갖추어서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해야 된다. 네. 그래야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가 든든하다. 예.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전 했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 29년 1월로 본인도 못 박았잖아요. 예, 예. 그 전에 그렇죠.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트럼프 정권 때 정부 때 하겠다. 우리도 이재명 정부 때 하겠다. 그 시기를 1년 앞당기느냐 뭐 예.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예. 그런 건 조건을 평가할 때 예. 정량적 평가도 있지만 정성적 평가도 있어요. 정성적 평가는 어차피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거기 세 가지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한국의 핵심 군사 능력, 네. 그다음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예. 그다음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거든요. 예. 그럼 한반도 핵심 군사 능력은 정량적 평가가 돼요. 예. 나오잖아요. 전투 지수가 나오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도 어느 정도 정량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정치적인 판단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네. 거기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해구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확장 억제 전략을 더 주겠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예. 끝까지 가겠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의 안정이잖아요. 네. 이거는 예.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치적 편의주의는 정치 일정에 맞춰서는 안 되고 사실은 군사적인 판단 플러스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작권 전환 필요하다고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거고 네. 저는 이거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봐요. 의원님 판단에는 언제가 적기라고 보십니까? 전작권 전환의 적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올해 안에 내년에? 아니 그건 뭐 꼭 명시하기는 뭐 하고 예. 사실 저는 지금 오늘 갖고 와도 문제 없다고 봐요. 전작권 오늘 가져와도 문제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것은 연합사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이에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와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 전작권 전환은 20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2006년부터 맞습니다. 추진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릅니다. 그때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예. 우리 한국군 미국하고 연락단만 중간에 하는 예. 일본형으로 했어요. 아. 그럼 준비가 많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는 그 현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령관과 부사령관만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와도 아무 그러면은 문제 없네. 연합사령관이 뭐. 휴가 가서 부재 중이면은 지금 부사령관이 당연히. 대행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브람스 사령관이 부임하고 나서 쭉 설명 듣더니 예. 이거 에브람스 사령관 이제는 얘기할 수 예, 있어요. 예. 듣더니 부사령관님 이거 오늘 당장 해도 되는 거네요. 오, 야, 맞다. 지금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예. 오늘 당장 해도 문제 없다. 그게 몇 년도 얘기인 거예요? 그때가 에브람스 사령관 2018년도. 2018년도.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에브람스 사령관의 태도는 예. 사령관을 하면서 바뀌어 가요. 그래요? 이건 조건이 중요하다 하고 까탈스럽게 왜냐면 예. 처음에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건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에버란스 사령관도 좀 그걸 시간을 많이 끌고 예. 했는데 전작권 전환은 그때 미국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빨리 한국이 갖고 가기를 원할 때가 있고 본인들이 주기를 싫어하는 시점이 있어요. 2006년도만 해도 그때 빨리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 전략이 바뀌었어요. 예. 전쟁은 국가끼리로 알았는데 알카에다 조직 같이 테러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데에서 국가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럼 군은 경량화해서 어디든지 다. 요새 전략적 유연성이라 예, 예, 하죠. 예.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한반도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가 99개 가까이 있었어요. 전방에 다 인계철선 했던. 예. 이래서는 빨리 못 빼잖아요. 그쵸. 그래서 캠프 험프리로 다 모으고 그럼 언제든지 예. 이동하잖아요. 출동 가능하고. 그리고 그래서 전작권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한테 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정부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져서 그때는 했었어야 됐다. 2012년도까지는 준다 예. 해서 했거든요. 예. 시기까지 예. 모선을 박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고도화되고 중국 부상이 결정적이에요. 중국 부상이 되면서부터 이제 전작권 전환을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이 고도화되니까 주면은 보수들은 늘 그러잖아요. 이거 큰일 나는 것 같으니까 예.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미국을. 예.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됐을 때 하자라고 조건을 그때 2015년인가 만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전작권을 주면 한국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그래서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주고 싶지 않아.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고 예. 있고 우리는 빨리 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오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중동에서 미국이 동맹이지만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있죠. 자주 국방이 더 중요하고 맞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빨리 전작권을 갖고 와야 되겠다. 예.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견제한다고 하다가 대만 문제 생겼을 그러니까. 때 우리가 끌려 들어갈 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작권은 이제는 빨리 갖고 올 예.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죠. 좀 지혜롭게 근데 미국은 조금 안 지금 주고 싶네.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예. 더 커요. 근데 트럼프는 또 달라. 예. 아니 우리가 왜 한국에 투자해? 예. 돈 더 내라 안 주면 올 거야 하고 엎어놨는데 예. 미국의 정치권이나 군부군에서는 예. 중국 견제하려면 한국을 같이 묶어 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있고 브론슨도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달 네. 2029년 1월 18일 날 제가 알기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거든요. 예. 마지막 그걸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56분 지나고 있는데 의원님 뭐 다른 행사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전쟁 그렇죠.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한마디로만 딱 이 네. 전쟁 언제 끝납니까? 지금 소강 상태인데 출구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란이나 미국이나 다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유리하게 끝내야 되잖아요. 네. 미국 입장은 미국, 이란 입장은 이란. 이란.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 전쟁에 유리한 여건 하에서 하기 위해서 서로 기싸움이 하고 있고 이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 그렇지만은 고강도의 전쟁이 아니라 저강도의 전쟁, 지리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강도 지리한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협상이 될 때까지. 그러면 러우 전쟁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까지 가는 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4월 말에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야 하니까 예. 일방적으로 종전선언 하면서 예. 조금 더 지리하게 예. 저강도 분쟁 형식으로 전쟁이 아니라 예. 갖고 갈 수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싸움하고 하고.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도 이제 호르무즈를 빨리 푸는 게 국제사회 특히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푸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더 자주 정리하도록 불러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중동전을 전문가. 분석하려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를 안보를 얘기했네요. 얘기하느라고, 예. 한반도 안보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여튼 정동영 장관에 대한 이 공격은 진짜 터무니없는 선거용 공격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